엄마가 막, 아빠가 막 아이를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알아서 개입하고 싶어 하고 또 자극을 주고 싶어 하는 얘기, 아이가 또 학습을 막 깨달아가지고 학습에 올인하게 하는 얘기, 또는 우리들로 하여금, 저기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것 같잖아. 우리나라 좋은 것도 많은데 해외 멋진 나라에 뭐 이런 걸 소개해서 또 혹하게 만들고 이런 걸 잘해요.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유형의 도둑 타입들을 한번 봤죠? 그러면 이 교육 도둑들이 이렇게 인기도 없고 교육을 사용해서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도 사기를 치고 다니고 이렇게 인기를 얻는데도 우리가 왜 모르고 심지어 이들을 막 쫓아서 막 팬이 되고 막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대부분은 알게 돼서 반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팬이 돼가지고 약간은 약간 기분이 좀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믿었고 이렇게 해왔는데 반대 주장이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는 깨닫고 빨리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맞다는 그 신념, 그러니까 자기가 틀리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틀리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팬을 쫓아다니고 그 반대를 얘기하는 사람을 자꾸 비판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편향이라는 개념인데 이해는 해요. 답답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빨리 전환하셔서 옳은 길을 빨리, 이런 교육 도둑의 소나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교육 도둑이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들의 무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무지가 어떤 무지냐? 유명하거나 방송에 나오거나 교수면은 다 전문가구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방송에 나오거나 교수거나 이러면 무조건 뭐 전공 상관없이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면 무조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토양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부여도 교육 전문으로 행세하고 어문계열 교수도 갑자기 교육학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기업체 회사원이어서 전공자가 아닌데도 교육 전문가로 선행을 해도 뭐 EBS하고 결탁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걸 듣고 생각을 바꿔야 우리가 살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어요. 무지를 이용하는 이런 세력하고요, 바로 유명세가 곧 전문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유명세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송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책을 내는 거고요. 책 내용 한마디로 볼 게 없어요. 제가 흥분했나 봐요. 아유, 이런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제 우리 애들하고 부모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유명세가 그 전문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버릇을 빨리 좀 바꾸고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꼭 들어야 전문성인 게 아니에요. 모르는 얘기.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감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꼭 감기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만족하나요? 아니면 감기라고 생각하는데 감기라고 꼭 나와야 만족하나요? 폐렴 이런 걸 일부러 뭐 또는 초기 암을 일부러 이렇게 미리 의사가 발견해 줬다. 그럼 굉장히 좋은 의사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분들 특기는 좀 맞지 않는 소리를 맞는 얘기처럼 연기를 참 잘하시고, 또 우리가 감성이 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감성으로 또 연기를 잘하고 우리의 심리에 저변에 있는 부분을 또 이렇게 잘 맞춰주면서 팩트처럼 마치 이게 교육적인 사실처럼 연기를 해주는, 또 거기다 비판을 살짝 넣어줘서 양념을 가미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얘기를 해주는 이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특기는 어떤 거냐면 이 교육 도둑들의 특징은 감성을 일단 건드려요. 우리 힘든 부분을 건드리고요. 우리 자녀 교육의 부분을 건드리고 부모의 심리를 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쟁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동떨어진 사실을 언급해요. 우리가 모르는. 전문성인 사람은, 저희 교육 전문성인 사람은 저건 헛소리인데 아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동떨어진 분야를 건드려요. 병리에는 병리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해외 사례를 얘기한다든가.
그래서 이건 마치 달콤한 사탕을 계속,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요, 먹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 지방에 살 때는 음식이 그렇게 달지 않았는데 서울 음식은 달더라고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단 거 먹으면 당뇨병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단 걸 좀 피했는데, 이분들은 교육적으로 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엄마가 막 아빠가 막 아이를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알아서 개입하고 싶어하고 또 자극을 주고 싶어하는 얘기, 아이가 또 학습을 막 깨달아가지고 학습에 올인하게 하는 얘기, 또는 우리들로 하여금 저기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것 같잖아. 우리나라 좋은 것도 많은데 해외 멋진 나라에 뭐 이런 걸 소개해서 또 혹하게 만들고 이런 걸 잘해요. 얘기하자면 진짜 교육 전문가들, 여기 뭐 교육학자, 교육학 박사이신데도 현장에서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교육 연구, 남들이 관심 없는 부분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교육학 박사님도 계시고, 현장 전문가이신데 현장에서 아이들 붙잡고 어떻게든지 참교육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 교육 도둑들은 마치 미원 막 뿌리고요, 손님 많이 오라고, 그럼 불량 맛집, 설탕 잔뜩 넣는 그런 맛집, 이런 가짜 불량 정보를 내세우는 분들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 국민을 교육 당뇨병에 걸리게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당뇨병이 무서운 병이잖아요. 처음엔 단 걸 막 먹다가 나중에 되면은 단 걸 먹다가 쇼크가 나서 쓰러지고, 심지어는 전 장기가 망가져서 썩어서 죽는 병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교육도들이 우리 교육 당뇨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달콤한 얘기를 막 넣어주다가 전 국민의 교육 당뇨병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우리 애들 울게 하고, 청년들 취업 못하죠. 왜냐하면은 이런데 돈을 너무 쓰고 자기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잘하는 게 뭔지 이런 거 안 알려주잖아요. 절대 이 사람들이 강조 안 하는 것은 주로 뭐 진로교육 얘기 이런 건 안 해요. 재능 얘기 이런 거 안 해요, 역량은. 왜냐면 그 얘기할수록 자꾸 불리하니까 자꾸 경쟁이라든가 해외 사례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라 교육에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존재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 바이러스와 다른 게 뭐죠? 일반 바이러스는 웬만큼 시간이 지나거나 뭐 더운 데 가거나 백신이 쉽게 개발돼서 금방 고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변형도 많고요, 한번 걸리면 장기가 많이 망가지고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낫질 않죠. 이 교육 도둑들은요, 일반적으로 간단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수강비 뭐 100만 원짜리인데 80만 원으로 뭐 해서 싸게 해준다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40만 원짜리, 이런 사기를 치는 수준이 아니고, 이 교육 도둑들은 한 번 이 머릿속에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심어지면, 이게 이 아이의 고등학교 시절은 잘못된 학습으로 가다 보니까, 또는 빨리 입시 말고 다른 데 초점을 맞추거나, 입시를 맞추다 그러면 빨리 대학을 가기 위한 진로를 선택하거나, 아니 우리 국가적으로도 해외 사례가 아니라 국내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빨리 해결해야 되거나, 또는 좋은 진짜 교육 전문가들이 빨리 정책이나 제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입구를 다 막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육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역할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국 교육을 좀먹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대가를 치른 게 바로 이런 교육 도둑들이 그동안 처벌도 안 받고 감옥도 안 가고요. 이분들은 뭐 인기를 얻고 오히려 더 승승장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40년째 우리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릴 때랑 지금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지금 교육 문제랑 똑같잖아요. 이런 교육 도둑들이 맨날 혈세를 빼먹고, 우리 교육비를 빼먹고, 우리 시간을 빼먹고, 우리 아이들의 시간을 빼먹고, 그러다 보니까 고쳐질 시간이 없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 들어가서 우리의 공기를 빼먹고 산소를 빼먹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숨을 못 쉬고 죽는 것처럼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도들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를 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이것도 서러운데 인생 낭비가 제일 아까운 거죠. 고등학교 때 부모들이 잘못된 정보, 경쟁 정보를 얻으면 다시는 아이가
대학에서 맞는 학과라든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청년들이 잘못된 이런 다른 기타 전공자의 얘기를 잘못 들었다가, 예, 그럼 뭐 롤모델로 멘토로 삼았다가, 예, 전공 공부라든가 기본적으로 자기 잘하는 부분을 찾지 못한다면 취업도 못하게 되거나 취업해서라도 자꾸 이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교육도둑들의 우리에 대한 역할은 바로 교육을 사유화하는 겁니다. 교육은 누구나 가질 수 보편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사유화, 자기들끼리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인기 없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중에는 교육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이 열의 9은 대부분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둘만 진짜고요. 한둘이 진짜가, 예, 돈 별로 안 내고 방송에 나오는 거 하늘의 별 따기예요. 가끔 별을 따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얘기 맞는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결국 그것도 맞는 얘기도 틀림없어요. 아는 척 하는 얘기니까 심각하고 아주 막 그런 얘기는 방송에서 못해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봐야 돼. 결국 교육의 사유화. 교육도들이 교육을 자기의 돈과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게 되는 교육의 사유화 역할이죠. 그래서 그들의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은 지갑과 호주머니, 출세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이죠.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들,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을 호주머니 채워주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 사이비 교육 의사들, 돌팔이 의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걸 사실 잘 몰라요. 이걸 알려줘도 그런가 해요.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해도 뭐 아는 분들은 있고요. 일부는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교육 전문가들이나 이제 깨달은 분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 인기에 영합하고 교육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학부 전공을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쉬워요. 교육학이나 사범계열이나, 그렇죠? 상담학이나 교육심리학이나 평생교육학이나 교육과 관련된 학부 전공을 나오셔야 돼요. 이게 학부 전공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제일 놓치는 부분이 학부 전공이에요. 학부 전공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대학교 갈 때는 그렇게 전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학부 전공을 따지질 않아요. 학부 전공을 선택할 때, 교육학이라는 걸 선택할 때는 일단은 교육학은 돈하고 뭐 명예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좋아서 가거나, 아니면 뭔가 사명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뜻이 있어서 그게 좋아서 이렇게 순수한 동기로 갈 확률이 높아요. 뭐 일부 점수 맞춰서 가는 사람들은 벌써 중도 탈락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면서 적어도 사기는 안 칩니다. 그리고 또 교육적으로 연구개발해서 좋은 성과물을 내죠. 학부 전공을 안 했는데 교육 전문가를 행세한다. 사기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이건 반칙하는 거예요. 벌써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걸 스스로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전공에 있는 전문가를 탐하는 거죠. 도둑들이죠. 네, 포스터에 나왔던 도둑들이에요. 다이아몬드를 훔치고 싶은 거죠. 교육이 돈이 된다고 보니까. 교육은 누구나 관심이 있고요. 교육은 누구나 문제니까. 네. 근데 이 교육 도둑들이 설치는 부분에서는 사실 기존 교육 전문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역할을 좀 해주시긴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성과 전문성을 확인하는 게 좋은 학부 전공이다.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분야에서 15년, 20년 있단 일관된 교육 커리어가 있어야 돼요. 뭐 교사든, 뭐 사교육 경력도 괜찮아요. 쭉 있든, 15년, 20년. 단, 학부 전공 하셔야 돼요. 교육대학원 있어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교육대학원 가는 게 주로 동기가, 돈 벌려고 하는 동기가 반반 섞이다 보니까, 예, 편입을 하시던가. 그래서 일관된 커리어가 있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된다. 쉬워요. 학부 전공을 확인하라. 15년에서 20년 이상 교육으로 일관된 커리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라.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생겨서 우리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또 최근에 또 저희 이쪽 동네에도 좀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금 뭐 증상 없는 감염자들이 막 나오고 있다 그러네요. 좀 불안한데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생활 속 거리두기가 뭐냐? 이분들이 나오는 방송이 있어요.
전공 안 하셨어요? 채널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보시다가 언문계열 교수예요? 돌리셔야 돼요. 비판하고요. 나쁜 게 아니에요. 비난은 나쁜 거예요. 근거 없이 막 사람을 하는 건 나쁜 거고요. 비판은 좋은 거예요. 살리죠. 우리는 비판을 할 줄 몰라요. 비난만 할 줄 알지. 비난과 비판이 다른 거예요. 비난은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안 맞는다고. 근데 객관적 팩트로 얘기하는 게 비판이에요. 그건 상대를 살리고 국가, 나라를, 자기를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강연에 나오면 참석하지 않고 이런 분들 그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야 나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청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2편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육 도둑들의 2편 이거예요. 교육 도둑을 잡아야 우리가 산다. 교육 도둑을 잡아야 부모가 산다. 교육 도둑을 잡아야 아이가 산다. 교육 도둑을 잡아야 교사가 산다. 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전반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그거 마무리해서 딱 보시고요. 이제 이 전반적인 교육도를 끝내면서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교육 전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 전문가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에 따르고 그 다음에 그 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병원에 가서 하는 의사에게 받는 따라서 하는 처방전과 맞는 것이다. 우린 지금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이런 비교육 전문가들이 교육 전문가처럼 진짜처럼 행동하고 하는 정보에 돈과 권력에 의해서 오염된 그런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 교육도도에 대한 강의고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들 올려주십시오. 지금까지 교육전사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